요새 무슨 얘기 나오냐? 예전에 1216 정책이 나오자마자 1216 정책의 핵심은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0%, 그 다음에 9억에서 15억 이상의 경우는 9억 이하부는 40%, 이상부는 20%로 대출을 축소하면서 생겨난 일이 뭐예요? 9억 이하 아파트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말이 안 되죠. 왜? 8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고 9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떨어지고 얘는 올라서 둘 다 9억에 맞춰진다 라고 치면은 누가 얘 사요? 얘 사지. 황금성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무슨 꼴 났다? 지금 떨어졌죠. 오른다는 얘기했는데 조만간 9억 이하 아파트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6억 이하가 오를 거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계획서 6억 이하는 피해가니까 이제 6억 이하 아파트 오를 거다. 금세 또 갈아타기 들어갔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또 호도하니까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 거래 절반 차지했다. 가격대별 풍선 효과까지 생겼다. 그래서 6억 이하 아파트 거래에 집중됐다. 언제? 3월에. 12월에 9억 이하라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6억 이하로 말을 살포시 바꿀까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 억누르니 6억 이하 아파트 서울 아파트 몸값 쑥 올랐다. 6억 이하 아파트 쏠림 현상. 이제 6억 이하로 가고 있죠. 역세권 66클럽. 말도 잘 만들어 진짜. 전매 제한 6개월, 분양권 6억 미만 역세권 단지들이 알짜 투자처로 부상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자, 고가 아파트 매매 12% 급감했고 6억 이하는 소폭 증가했다. 매매 비중 9억 이상은 줄고 6억 이하는 늘었다. 그러니까 6억 이하가 인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6억 원 이하의 매물은 실수요가 몰리며 꾸준히 거래했다. 과연 그럴까요? 매매 거래 현황 봅시다. 6억 이하 11월에 4,400건, 12월에 4,500건이었는데 12.16 이후에 조금 줄었다가 2월에 특사경 들어간다니까 늘었다가 반토막 났죠. 근데 왜 6억 이하가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비중으로 설명하니까 보세요. 얘네는 아주 작살 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4분의 1 토막 날 동안 8분의 1 토막 났죠. 6억에서 9억 사이는. 엄청 늘어난다고 하더니 요때 잠깐 엄청 늘어난다고 하더니 5분의 1 토막 났다. 근데 얘는 4분의 1 토막이니까 비중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 9억 이하 호도할 때 9억 이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9억 이상이 거래가 줄어들면 당연히 9억 이하 비중은 늘어나죠. 비중이니까. 근데 이쪽으로 실수요가 몰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억 이하는 실수요들이 몰려서 요때 이렇다가 지금 이러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얘네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6억 이하로 실수요들이 몰려요. 6억 이하도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인데 9억 이하는 되레 더 올랐다. 지금 어때요? 시작 초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2014년 7월에 6억에 거래된 게 거래가 쭉 없다가 이제 2020년 4월에 거래됐다. 8억으로 거래됐다 하면 올랐죠. 근데 얘가 12월에는 9억 찍었다가 4월에 그 틈에 1억 떨어졌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최근엔 떨어진 거죠. 평균 매매가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소가 KB 자료 해가지고 평균 매매가 6.4%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억 가까이 떨어졌죠. 7억 5천에서 6억 5천으로. 왜? 평균이라는 거는 거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비싼 게 거래될 수도 있고 이거 연도별로 분위별 평균 매매가 월 단위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규제 나온 지 이제 반년도 안 됐는데 초고가는 떨어지고 있다. 상승폭 줄어들고 있다. 계속 다 줄어들고 있죠. 지금 다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보여주면 나중에 떨어질 때 오르는 것도 똑같이 얘기하면 되겠네요. 보여주는 자료들이 허접하다. 당연히 보합세에서 시작할 때 상승세에서 약보합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당분간은 일정 기간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하락세에서 강보합으로 넘어가면서 상승세 기조 타기 직전에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걸 딱 올해치만 들고 와가지고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다 아예 18억 이하 말고 10억 이상은 다 올랐겠네요? 10억 이상도 올랐잖아요,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요거는 왠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직 안 떨어졌다? 아직 안 떨어졌죠. 아직 오르고 있다? 아직 조금 오르고 있죠. 왜? 이게 뭐 지금 한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원래 하락세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거래 안 되면서 거래 절벽 나오면서 가격 자체는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거의 보합으로.
그리고 진짜 하락세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도 한번 좀 까고 지나갑시다. 6억 이하 아파트로 몰린 이유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매수해라. 다주택은 기다리지만 실거주는 지금 매수해라. 빨리 매수하라고 그러죠. 왜? 더 떨어지기 전에. 놀러온 부동산 봅시다. 9억 이하 주택 여전히 강세일 이유 하는데 9억 이하 안 되니까 이제 6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갈아탔다. 말 바꾸기들 천재죠. 그러면서 뭐 본인은 항상 정확하다. 아, 저렇게 계속 말 바꾸면 저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야기하면 되죠. 자, 봅시다. 6억 이하 단지. 노원, 중계정, 중계그리. 떨어진 거 저도 뭐 찝어보자면 한 100만원 떨어졌죠. 그리고 매물 어떻게 나와요? 3억대 나오고 있다. 여기 한 1,500만원 떨어졌죠. 이런 상황인데 무슨 6억 이하가 오르긴 뭘 개뿔이 올라요. 수도권 풍선 효과로 오른다고. 거기는 원래 다 6억 이하인 거고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사야 될 때 아닌데 사라고 유도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사도 괜찮다. 지금 사라. 더 떨어지면 지들 말 틀린 거 되니까. 수원 아이파크시티. 풍선 효과 낀다고 해서 거품 낀다고 해서 쭉 올라가지만 금방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군포. 풍선 효과 들어갔다는 군포도 이제 슬슬 하락세 나오고 있다. 6억 이하가. 자, 그러면서 주담대 규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 강화됐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9억 기준으로 들어갔으니까 오를 것이다. 근데 9억 이하는 서울 보니까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6억 이하로 가자. 아예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는 자금 출처 계획서 안 내도 되니까 6억 이하로 가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12.16 대책 때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 취득시로 확대했다. 6억 이상은 말 못하고 6억 이하로 가자.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니까 한 달 지나서 4월 13일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월 한 달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이상은 출처 계획서에 걸려서 안 되니까. 자, 6억 미만은 안 걸린다. 법인 부동산 투기에 특별조사 들어가면서 인천, 안산,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이런데 타깃으로 했더니 만개는 7배 가까이 투기성 거래가 폭증되면서 얘네들이 끌어올렸다. 그것도 저기 탈세를 위한 법인 만들어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했어요 이번에? 원래 규제 지역에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 6억 원 이상에 대해서 법인 매수 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규제 회피해서 부동산 투기로 악용하고 있으니까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도 제외돼서 어려움이 생겨나니까 뭐라 그래요?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으로 빠져나가면서 가격 띄우려고 그랬는데 6억 미만도 자금 출처 조달 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면은 6억 미만 아파트들 가격 오르겠어요? 일단은 법인 투기가 빠지니까 개인 투기밖에 못 들어가는데 가격 띄우려면 그런 상황이 쉽게 나타날까요? 와용성 떨어지고 뭐 고가 아파트 시장 흔들하면서 9억 원 중위권까지 흔들리면 이미 흔들리고 있죠. 6억 원 이하 중하위권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이 본격화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질병 사태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번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 회복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안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아요. 180석이나 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6억 9억에 쏠렸다. 뭐예요? 비중이잖아요. 비중. 늘 비중. 근데 거래량 6억에서 9억. 그때 9억 이하 오른다고 했던 그 6억에서 9억 거래량 10분의 1 통화막 났다. 5개월 새에. 거래량 12, 16 이후 안 올랐다. 특사경 조사 들어가는 2월에도 그 이상으로 안 올랐다. 과거에도 5월 아파트 거래 17개월 만에 최저. 하반기 가격 하락 지속될 듯 하면서도 소형 아파트 단지들 떨어지고 있었다. 소형 아파트들 하락세 나오고 있죠. 얼마 지나고 나서 하락세 나오면 금방 나온다. 고가만 하락하고 핀셋 하락이 어딨어요. 집값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 6억 이하 아파트 전망은 우선 12, 16으로 인해서 15억 초과는 망했다. 그리고 9에서 15억 또 타격을 입었다. 그러자 9억 이하는 오를 것이라는 호도가 돌았다. 그리고 채 몇 개월 흐르지 않아서 6억에서 9억 사이가 타격 입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6억 이하가 오른다? 당연히 얼마 못 간다죠. 자, 그럼 비규제 지역으로 가봤을 때 비규제 지역 6억 이하는 계획서 안 내도 되니까 오른다? 거품 지금 들어가는 지역들만 보지 말고 거품 빠지는 지역들 보면 비규제 지역이면서 6억 이하라는 거 자체가 아파트 자체가 인기가 엄청나게 있는 아파트가 아니란 소리죠. 6억 이하 떨어지고 있다. 결국은 비규제 지역이라고 피해가나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는 가격에 따른 핀셋 하락은 없다. 더
많이 떨어지느냐, 그나마 덜 떨어지느냐, 이 정도 차이일 뿐이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